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9일이네요. 네.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TV 계신 분들 어서도 오시고요. 유튜브 볼게요. 형준님, 해피정님, 류동진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부자 이글루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배제트님, 김태용님, 루시님, 대제비제이님 어서 오시고요. 찬찬찬이님, 원태호님, 이지민님, 윤영숙님, 발칙한 생주님, 자산부장님 어서 오세요. 긍정의 힘님, 미소돔님, MH님, 천프로님, 박혜성님, 이경춘님, 여운님 어서 오시고요. MH님, 쿨쿨쿨님, 3전 10만원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요. 정전퇴직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찌리구리님, 도채호님도 반갑습니다. 얼음골님, 진짜로 똥배님도 어서 오시고요. 은혜님 반갑습니다. 따박솔님 어서 오시고요. 김베드로님, 백농님, 경리님 반갑습니다. DMS, DUF님, DMS는 뭘까요? DMS, 그게 뭐였다고? DUF, 은열님, 네, 은열, 네, 분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리주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풍림 부자님 어서 오세요. 네, 좋네요. 네, 네, 조땡땡맨님 신입이에요. 네, 좋아요. 네, 어서 오시고요. 끝내준 인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볼만한 부분들은 사실 뭐 시장이 일단 좋죠? 네. 시장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뭐 딱히 뭐 이것저것 볼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좋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좋아. 리주인님 스티커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리주인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쌀값에 보탤게요. 늘 응원합니다. 네. 성투사님. 네, 고맙습니다. 루민석 TV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시장이 오늘 2,700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장이 상승 돌파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는 누가 세웠느냐? 누가 세웠다? 네. 미국 법원이죠. 네, 미국 법원이 무엇을 했느냐면, 우리가 또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메모장. 네. 코스피 2,700 돌파. 요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요게 나온 건데, 자, 큰 역할은 미국 법원이 한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다. 오, 관세가 위법이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내용 요거 하나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는 상호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죠. 이제 못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 위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면서 이제 행정부가 비상이 걸린 거죠. 백악관이 비상에 걸렸어요. 백악관 비상에 걸렸다. 그래서 뭐 이제 관세 없냐? 관세 없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이제 좋은 얘기가 일단 나온 거니까 누가 여기 간지럽히는 거야? 네. 좋은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뭐 자동차도 올라가고 물론 품목관세인데 그런 것들도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올라가고 뭐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정말 관세에서 우리가 해소가 되는 것이냐, 이제 없는 거냐,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쪽으로 다시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채팅창 보기가 좀 어렵네. 그래서, 자, 이제 품목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끝난 거냐, 이제 관세가 끝난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그 얘기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 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재명 지금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그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뭘 할 수 있어요? 항소. 어서도 오세요. 항소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이제 보통 법원에서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간다 하더라도 항소했다가 다시 가서 또 했다가 대법원 가서 또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끝날 때쯤 되면 끝날 때 요게 뭐죠? 네, 판결이 나올 때쯤 끝날 때 되면 임기도 끝난다. 그래서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망한 찐마지 삥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피리뿡빠리뿡 뿡삐리리링 뿡뿡뿡 삥뽕이 왔어요. 성투사님 현대차 2호비는 분기 배당 언제까지 사야? 네, 삐리뿡빠리뿡 뿡삐리리링 뿡뿡뿡 삥뿡님. 내일 네,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네, 내일 사면 안 돼요. 네, 30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네, 내일 사면 안 되고 오늘까지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은 배당락이 나올 거예요. 5월 30일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일 기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오늘까지 갖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일 조정 좀 받겠는데, 그죠? 내일 시장이 막 강하게 올려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내일 이렇게 배당락이 들어가게 되면 조정을 약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인데 재밌는 건 뭐냐? 자,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 대한 신뢰도 박살이죠. 자, 일단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 요거잖아요.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미국이 신뢰스럽지 않다. 스럽지 않다. 요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다시 관세에 제동이 걸리는 거지. 관세에 제동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신뢰스럽지 않다. 2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엊그저께 제가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 보셨죠? 거기 영상에서 뭐라 그래요? 서학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있다. 지금도 팔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 올라와가지고 그쪽에서 또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엔비디아 또 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어쨌건 미국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 주식을 팔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매그니피센트, 즉 고성장주에 대한 피로감이 좀 생기게 된 거죠. 잘 안 올라가네 이제. 좀 힘드네 이런 얘기. 근데 미국의 신뢰감이 좀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또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주식 팔고 어디로? 일부는 고배당 또는 안정성,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으로 이동.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배당 종목들로 이동이 좀 됐고 나머지는 이 대다수죠. 나머지가 대부분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MMF로 이동했다. MMF. 네. MMF로 이동했다는 것은요. 단기성 대기자금입니다. 현금을 그냥 이때 못 해두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좋으면 간다. 저기 좋으면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 투자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죠? 투자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어디서?
고배당, 고위험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증시가 올라가니까 증권주 올라가는 거 뭐 당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주, 금융섹터. 네. 얘들이 다 뭐예요?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배당도 잘 줘요. 자, 지주사들이 잘 올라간 이유는 이렇게 투자의 어떤 방향이 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뭐죠? 자회사들이 워낙 잘 나가요. 돈을 잘 벌어요. 자, 여러분들의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됐어. 아니 이제 그러면 좀 그렇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어. 그럼 나한테 뭐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주지 않을까요? 그죠? 지가 그냥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빠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보세요 하면서 지가 막 맛있는 거 지만 사 먹고 아빠는 라면 끓여주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닐까? 이놈 새끼 안 되겠는데 가가지고 내가 물어봐야 멱살 잡고 물어봐야 돼. 너 이 새끼 소고기 사줄 거야?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자, 자녀가 우리 애기들이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면 결과적으로는 콩고물이 있어요. 맞아요. 용돈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10만 원 받을 거 20만 원 받을 수 있죠. 돈 잘 버는데 뭐. 네. 엄마 용돈 써. 아빠 용돈 써. 이러면서 용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지주사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자회사들이 실적이 그냥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법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사들은. 지주 회사들은 지분법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많이 받아요. 네. 자, 배당으로 받는다? 그럼 뭐죠?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이 회사가 지분 뭘 해요? 배당을 할 때 내가 이 지분만큼 받는 거지. 그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주사들이 덩달아, 네. 지주사들이 덩달아서 뭘 할 수 있다? 목소리 좋아요? 네. 원래 꿀보이스라고 소문이 저 우주 밖에까지 났어요. 네. 지주사들이 덩달아서 어떻게? 수익이 늘어난다. 그죠? 어서도 오세요. 네. 덩달아 늘어난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지주사들 얼마나 올라갔어? 누구 올라갔어요? 지주사들. LG도 올라갔어요. LG. 이름 붙어 있는 거 있죠? 지주사가 뭔가요? 네. 그냥 덩어리 큰 회사예요. 네. 오늘 효성은 팔았어요, 여러분. 네. 효성은 밑에서 사가지고 그동안 배당 잘 먹고 갑니다. 이 배당이 8%짜리예요. 배당 8%인데 자, 요거는 근데 막판에 또 올라가가지고 살짝 기분이 나쁘단 말이지. 내가 65,000원에 여기 위쪽에서 살짝 넘어갈 때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66,800원이야. 넥스트레이드에선 더 올랐어. 67,400원이야. 아, 나 이거 잘못 판 거 아니야?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뭐, 네, 잘 갔으니까요. 네, 일단 잘 갔어요. 그리고 잘 팔았습니다. 수익률이 한 40%쯤 나왔고요. 뭐, 그래도 뭐, 괜찮아. 좋아. 그래서 팔았어. 근데 지주사들이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잘 가는 거야. 뭐 LS도 잘 가는 거고, 네. 또 뭐 있어요? LG, 뭐, 한화, 이런 애들, 네. 한화. 그 그룹의 이름을 딱 들어박히는 거 있잖아요. 네. 한화. 이것도 엄청 잘 가고, 오늘 10%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삼성전자 지주사가 아니잖아요. 네. 한화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두산, 이런 거. 네. 롯데지주 이런 거, HD 현대 이런 것들 무지하게 잘 가는 거죠. 네. 효성이 왜 마이너스가 나왔을까? 네. 효성은 마이너스가 나올 기업이 아닌데 너무 높은 데서 사신 거예요? 효성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디서 샀는데 마이너스가 나오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사야 되는데 21년도에 그런 건가요? 어이구. 그럼 최근에 물타기 좀 하셨으면 좋은데, 그죠? 자, 아무튼 지주사들이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사가 잘 가는 거고, 자, 한국앤컴퍼니도 지주사예요. 지주사인데, 요 포인트 우리가 잘 기억하자고 그랬죠? 네. 여러 번 강조했던 포인트입니다. 지난 방송에 보면 다 나옵니다. 네, 여러 번 강조했었던 포인트니까 잘 보시면 되고, 자, 요런 포인트.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시작하는 것들 많이 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실난 계좌를 수익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사실 여기서 매수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먹을 만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100%도 나오고 200%도 나오고 500%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계좌에 손실이 좀 있는 상황이야. 이걸 복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복구하려면 시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주는 게 좋죠. 잔잔하게 수익 나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그 효성은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사시지 그랬어요. 비중이 많으면 안 되지만. 네, 아무튼, 네. 근데 한국앤컴퍼니도 지주회사야. 이게 한국타이어 쪽. 네, 이쪽 지주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22%까지예요. 장중에는 여기 넥스트레이드에서 27%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22%에 마감이 됐거든요. 2만 원 넘겨서 끝났어요. 요것도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네, 여러 번 샀는데 이것도 비중이 제법 되죠? 근데 주가가 빵 튀어버린단 말이지?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회장님이 지금 잡혀갔어요. 네, 회장님이 잡혀갔어. 원래는 보석으로 빠져나왔었는데 안 돼! 그러면서 징역 3년을 때려버리네? 그러면서 구속이 돼버립니다. 자, 회장님이 공석이다 이거야. 근데 이 종목 잘 아시죠? 옛날에 여기서 한번 크게 먹었잖아요. 이때 왜 먹었지? 이때도 형제의 난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형제의 난 아니면은 뭐 그때 그 뭐였어요? 그 경영권 문제. 요걸 가지고 주가가 튀었단 말이에요. 요거 주가 튀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먹고 팔았어요. 야, 이건 끝난 것 같아요. 팔아먹자.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가지고 지금 또 올라간 거지. 그 다음부터 이제 사가지고, 이번 월요일날 한 번 더 샀던가요? 뭐, 최근에 이제 좀 샀어요. 또 샀는데, 예, 주가가 좀 뛴 거지. 이렇게 뛰었어. 그러면, 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지금, 지분법 이익이 됐든, 아니면은 뭐, 회장님이 이렇게 가가지고, 구속이 갑자기 돼가지고,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지주사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고, 주가가 뛰었어.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의 손실이 지금 다른 종목 쪽에서 많이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이 올라가서 메꿔준 거야. 나 마이너스 20%였어. 근데 나는 여기서 플러스 20%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쌤쌤이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요거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더 올랐어요. 다 내려왔네? 그지 같네요. 10%까지 올랐다 내려왔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어제도 오르고, 네, 오늘도 오르고.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어제 대비해서 거의 한 7, 8% 올랐단 말이죠. 한 8, 9% 오른 것 같아요. 8에서, 어제 몇 프로 올랐죠? 어제 6%, 오늘 3.4%. 거의 한 10% 올랐네요. 그죠? 10% 올랐어. 자, 손실이 뭐 마이너스 50이었다. 그러면 이제 10% 까졌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4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누가 또 방어를 해줬느냐? 태웅이 방어를 해주는 거야. 태웅이 방어를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태웅이 흐름을 잡아갈 때 요 태웅도 잘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죠. 네, 기억하실 거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50%거든요. 수익률이 50%가 나왔는데 이건 뭐 지난번 월급 종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적당히들 갖고 계셔야 생각합니다. 자, 50% 수익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50%짜리 하고 마이너스 40%짜리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남는 건 나한테 플러스 10%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실난 계좌는 그 손실난 종목으로 복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장이 기회가 좋은 게 손실났던 종목들도 올라오면서 수익을 줘요. 또는 손실을 축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손실 축소. 손실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기존에 마이너스 50%짜리가 마이너스 30% 정도로 축소가 된 거야. 아, 좋지. 네, 그죠?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손실난 종목으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아까 전에 태웅이 아니죠. 효성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효성을 저 위에서 샀다 이거야. 좋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뭐 고점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85,000원, 9만원에 샀다 이거야. 그래서 아직도 손실이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효성이라는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한 구간대 높은 배당. 이건 뭐 특강에서 설명드린 종목이에요. 그죠? 특강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진행을 시켜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놓으면 지금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죠? 요거를 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이거야.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 요걸 가지고서 진행하시면 돼. 요거는 유튜브에 강의가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강의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종목에 대한 어떤 이런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거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거 이제 돌아설 것 같은데 좋아질 것 같은데 생각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런 거 못하겠다. 나는, 추가 매수 이런 거 안 할란다. 그냥 이걸로 끝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추가 매수가 안 돼. 대신에 올라오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만약에 내가 9만원에 샀는데 45,000원까지 빠졌으면 마이너스 50%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50%인데 이 마이너스 50%짜리가 지금 66,000원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한 20% 정도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줄었죠. 손실 축소잖아요. 근데 아직은 손실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일단 물려있는 거지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주시면 되냐면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얘랑 같이 상쇄시켜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플러스로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인 어떤 재료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빵빵 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잘라 먹으면 되는 거야. 꼴도배기신 주식들 올라와서 오늘 수익 나왔네? 그럼 팔아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마이너스한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뭐죠? 상승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됐어. 그럴 때는 얘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새로운 종목으로 진행을 시켜주면 되죠. 자, 뭐 원전이 가든 방산이 가든 조선이 가든 다 좋아요. 종목을 약간 갈아타주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들 추가 매수해도 괜찮고. 근데 얘네들은 추가 매수할 만큼 그렇게 까미 되는 주식이 아니야. 그지 같은 주식이야. 그때 뭐 막내 삥뿡이 님이 뭐였어요? 플루토스? 상한가를 쳤는데 마이너스 90%야. 이런 것들은 사실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개세건설 같은 경우 봐봐요. 이 플루토스? 맞아요? 네. 이런 건 답이 안 나와. 왜냐면 이게 이렇게까지 돼버리게 되면 사실 이거 뭐 기댈 것도 없잖아. 그죠? 볼 것도 없고 시청도 너무 낮고. 근데 답이 안 나오잖아. 근데 우리 개세건설 봐봐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나왔다고. 물렸어?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수익권에 진입이 돼버린단 말이지.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밑에서 매수 기회를 가져가면 돼. 자,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자, 바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죠? 종목의 매수 매도 이런 거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나이트봇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제가 답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얘 여기 답했어 신고 그래 버리면 지난번처럼 우리 방송 날아가는 거야. 네.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네. 종목 진단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손실이 났던 부분들도 어차피 주가가 저점을 잡고 바닥을 잡고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딜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얘는 쓸만한 주식이야 라는 거. 네. 쓸만하다. 그러면 딜을 하는 거지.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21만원 넘어갔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21만원 넘어갔어요. 21만 2천원이에요. 시간에서 여기서 좀 더 올랐던 것 같아요. 21만 3천원, 21만 2천원 올랐네. 제 얘기를 할게. 네.
자, 근데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 14만 8천 원에 매수 문자 드렸었잖아요. 17만 원에 매수 문자 또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요 밑에서 이렇게 그어지잖아, 저점이. 그럼 이럴 때서 매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더 올라갈 거야. 그죠? 어차피 더 상승할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왜 지금 안 가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가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삼성전자도 올라가요. 왜? 바닥을 잡았잖아요. 근데 왜 안 가요? 얘는 장기 평선이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아래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모르죠?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다면 삼성전자 네가 필요해. 그럼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3000포인트까지 간다면 2900포인트까지 간다면 삼성전자는 뭐 65,000원, 7만원 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3000포인트는 어느 구조냐면 자, 보세요. 시장이 현재 3000포인트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야. 그 다음에 3300원 직전 고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같이 대입을 해서 본다면 실제로 여기잖아요, 여기. 3000포인트 갈 때는 8만원 이상 가야 돼.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8만원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만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손해볼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만약에 밑에서 여기 5만원 초반 뭐 이럴 때 매수하셨다라면 수익은 한 20% 깔고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기업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결정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하실 겁니까? 어떤 투자를 하실 거예요? 나는 길게 가져가서 수익 나는 투자를 하겠다.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투자 접근할 때 다 그런 걸 투자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처음부터 단타를 칠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잘 안 들으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장기 투자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 매매는 다 뭘로 하냐면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고. 올라가는 거 따라간다고요. 고점에서 더 사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조금씩 사다가 팡 뛰어버리면 거기서 확 사가지고 물려.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자, 고점 라인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변동성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는 변곡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에서 변동성을 보인다. 이것도 변곡점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달라진 거야. 투자가 계속해서 잘 가다가 멈췄네? 그러면 뭔가 특이점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약간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막 내렸다가 오늘 갑자기 올라갔다 막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가. 근데 추세가 연결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는데 어느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변곡점이 온다는 얘기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변곡점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변화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내린 상태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인다. 뭔가 악재가 막 나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술적 반등 나올 겁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추세는 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팔아먹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근데 나는 절대 안 팔겠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다. 이 얘기죠. 근데 악재는 더럽게 많은 상황입니다. 악재가 많아서 사실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약간 걱정이죠.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더 갈 수 있나 없나를 먼저 보는 거잖아. 더 가냐 못 가냐. 이건 되게 간단하다고 했죠. 종목 볼 때 어떻게 보면 돼요? 내려가고 있니 올라가고 있니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포트폴리오 한번 뒤져보세요. 근데 종목이 너무 많으면 솔직히 다 뒤져보는 데도 한참 걸리겠지만 몇 개 안 되시는 분들 뭐 100개 미만은 한 번씩 돌려보세요. 얼마 안 걸립니다. 내가 가진 이 종목이 내려가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종목 진단 이렇게 대처해도 돼요. 자, 올라가고 있다. 오케이. 근데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 그러면 약간 애매한 거야. 자, LG생활건강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내려가다가 멈췄지.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거야. 안 팔아도 됩니다. 올라갈 타이밍이 언젠간 오겠지. 만약에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얘 지금 170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더 떨어져 봤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거다. GS건설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네들이 반등하는 시기가 나올 때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마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마트. 그때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는데
뭔가 멈췄어. 이평선도 모았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는 거. 삼성전자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세요? 바닥점을 나가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 뚫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답답한 구간인 거죠. 이게 언제입니까? 나도 잘 모르지. 근데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더 갈 수도 있겠죠? 네. 흐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되는 단계가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얘기죠. 문제는 뭐냐? 비중이 너무 많아. 비중이 너무 많은데 이쪽 저쪽이 너무 잘 나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금 잘라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팔면 안 돼. 에이, 더러운 자식들 팔아버려야지. 그러면서 완전히 대형주를 다 던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할 때 무조건 올라가는 애들이 대형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올라가다 팔아먹었어. 뭐 잘못해서 팔아버렸어. 이래서 팔아버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시장이 여러분들 작업한 건 뭐였죠? 대형주 못 갑니다. 중소형주, 중대형주, 테마주 갈아타세요. 지금까지 시장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서 2700 넘겨버리죠. 중소형주 상승이 약간 둔화되는 상황으로 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대형주는 계속 갈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많이 올랐으니까 저 조정 받아야죠. 시장 계속 갈까요? 아니죠. 가다가 또 조정 받아야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더 좋고요. 조정을 안 받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 2750, 2800까지 가자 해가지고 쭉 치고 넘어가서 그때 조정 받아도 상관없어요. 어디서 조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중요하다? 요거, 네.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흐름을 알아야 돼. 이 시장의 흐름을 알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삼성전자 굉장히 진료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지루할 뿐이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로 그렇게까지 피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밑에서 5만원대에서만 사주면 피해볼 일이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가 망할 것도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시총 1위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종목이 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즉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가줘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올라가려면 미쳐버립니다. 왜?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가 330조야. 근데 하이닉스가 170조죠. 그러니까 얘가 2배 뻥튀기 하면 돼요. 하이닉스 2배 뻥튀기 55만원까지 가면 됩니다. 가능성 있을까? 글쎄 봅시다. 그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기가 어려워 보이죠, 이제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갈 수 있을까? 300조를 갈 수 없겠죠. 삼성전자가 시총 1위에서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다른 놈들이 성장하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는 거야. 하이닉스는 지금 8만원에 사가지고 21만원이죠. ST7 아닙니까? ST7. 자, 뭐라 그랬어요? 한 종목에 몰빵 치지 마시고, 자, 7개를 골고루 담으세요. 자동차, 반도체. 어차피 시장이 상승할 때, 오늘 보시면 아시잖아요.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2700 가는데 가장 영향력 준 게 누구예요? 자동차잖아요. 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도 올랐잖아요. 걔네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 시장 상승 쪽에 베팅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플러스 뭘 더 붙였죠? 레버리지. 최근에는 뭘 또 붙였어요? 커버드 콜.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방어를 해줘요. 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삼성전자 띄워놓고 지 혼자 올라갔다. 이게 150이에요. 150조.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50만 원쯤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 뛰어넘으려면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있을 때. 근데 하이닉스가 50만 원까지 갈 때 삼성전자가 안 오를까? 오르겠지.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한 7, 80만 원까지는 가져야지. 삼성전자는 느리게 올라가고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총 상위에서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야. 적어도 몇 년 안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총 1위의 숙명이지. 아직 시장이 갈 때가 안 됐어. 그러면 삼전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 너 가지 마. 조금만 때려버려. 아니면은 삼전을 못 움직이게 만들고 다른 거 올려요. 그러면 시장은 적당한 수준으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갔어. 그러면 삼전이 마음먹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크게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의 1위에서 사실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다른 애들이 그 짐을 가져가게 되겠죠. 뭐 누가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1등이 되든 관계없어요. 뭐 바이오가 되든 원전이 되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데 생각해봐요. 이게 1등이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 분위기에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가지고 뭐 대박 수익을 빨리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놔두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삼성전자는 예전에 그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할 때 왕창 물리신 분들 많았죠. 그때가 여기에요, 여기. 2017년인가? 네, 그죠? 액면 분할할 때 왕창 물렸잖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때 가격으로 250인가 그랬죠? 250만 원. 왕창 물러가고 여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하고 비슷해요. 포지션은. 왕창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여러분들이 내 백날 설명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갖춰 있으면 답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대형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상승장에서 걔네가 대형주가 소외가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못 가면 상승장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대형주가 무조건 가야 된다니까. 이게 왜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지 생각해봐요. 대형주가 왜 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자, 대형주를 일단 제외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돼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우리나라에게 어떤 의미죠? 수출이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번 상승장이 아니라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에요. 올라온 장이지 그냥. 저점에서 올라온 거야. 저점에서 올라온 장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중대형주들이 움직여 준 거잖아요. 삼성전자 가만히 있고요. 이건 중대형주가 이끈 거야.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걔네들 무지막지하게 올랐는데 이거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올랐으면요. 지수 지금 3,000 넘어갔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해서 분명히 보여드렸을 텐데 잘 보세요. 예전에 여기 어디 갔지? 몇 년도야 이게? 2000 여기 잘 보세요. 자, 2020년도에 주가 급락했죠. 코로나. 그다음에 올라가서 한번 쉬는 강구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제가 뭘 많이 샀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왕창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가다가 또 쉬어요. 정고점에서 또 쉬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가다가 또 쉬어. 안 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이제 그러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순식간에 요 포인트 지금 요 포인트 우리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요거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잘 봐요. 자, 내려가다 쉬었지. 매수 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가 지금 20년 동안
매출액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온 기업. 그건 뭐 넘사벽 대기업이야. 근데 중위권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막 20조 밑으로 떨어져. 우리 저기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시총을 한번 보세요. 여기 시가총액이 26조예요. 14위에 있는 삼성물산이요. 요거 많이 올라서 24조가 된 거예요. 그나마. 뭐 지금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올라왔잖아요. 이만큼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가지고 40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위권 넘어가면요. 시총이 10조대로 뚝 떨어져요. 10조, 15조짜리 하고요. 하이닉스하고만 비교해도 10분의 1입니다. 30위하고 2등하고요. 1등하고는요. 20분의 1이야. 20분의 1. 그러니까 이거 KTNG 시총 30위에 있는 게 20개가 달라붙어야지 삼성전자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KTNG가 여기 있는 거 15조짜리 요런 애들이 1%씩 다 20개가 올라가 줘야지 삼성전자 1% 내린 거를 만회할 수 있을 정도라 이 얘기죠. 쏠림 현상이 심해.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선물 지수에 의한 그런 이런 사고팔고에 그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총에서 내려가는 게 훨씬 좋아요. 시총이 내려가는 게 삼성전자가 꺾이는 거 말고 다른 애들이 올라와 주는 게 더 좋죠.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어때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 시총 비슷비슷하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막 하죠. 이렇게 돼줘야 되거든. 그래야지만이 요걸 가지고 안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당장 몇 년 안에는 힘들어. 이게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반도체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요. 하이닉스가 3% 오르고 삼성전자가 1% 올라가도 언젠간 따라잡힐 수 있겠지만 그게 금방 나타나는 일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대형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냐면 상승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수를 올리는데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 막 올라갈 때 지수 올라갈 때 삼성전자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수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 구간, 여기 횡보 구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횡보 구간. 여기서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원전 막 치고 올라가지, 건선 치고 올라가지, 막 조선 방산 막 계속 가지 뭐. 그런데 주가 못 가잖아.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조금만 움직이면 주가 빵 튀어버리죠. 지주사 움직이니까 빵 튀잖아요. 은행주, 금융주 이런 거 튀니까 빵 튀죠. 여기다가 지수 좋아지니까 뭐 조선도 올라가요, 방산도 올라가요, 막 이렇게 붙어버리면 주가가 엄청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내려가니까 삼전이 뛰었다고.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네? 잘 보세요. 어제 지수가 1.25% 올랐잖아요.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올랐죠. 근데 이때는 어제는 조선이고 방산이고 건설이고 뭐 원전이고 다 떨어졌잖아.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4% 올랐다고요. 3.7이죠. 정확하게는. 네.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오늘은 조선, 방산 이런 애들 다 같이 올라가 주니까 삼성전자가 안 오르죠. 같은 겁니다. 자, 요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살진 마. 그거 삼성전자에 몰빵 치시는 건 문제죠. 네. 몰빵 치는 건 문제야. 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 삼전 전문가야, 뭐 삼전에 몰빵 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삼전에 몰빵 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삼전에 몰빵 친 적도 없습니다. 네. 아시죠? 종목을 어떤 것이 올라갈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가 움직여? 대형주 붙잡아 놓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면 대형주 놔둬. 어차피 올라갈 거야. 그러면 중소형주 쪽을 해가지고 수익을 또 내줘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지주사도 매수를 했고, 게임주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엔터주도 매수를 했고, 뭐 한국엔 뭐 컴퍼니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뭐 원전도 매수를 했고 뭐 등등등 하면 얘들은 올라가잖아요. 수익을 발생시켜 준다고. 얼마 전에 미코 같은 경우도 있잖아. 미코도 50% 수익 챙겼잖아요. 지금 내려가죠. 한국전력도 팔았는데 네, 이제는 좀 내려올 것 같은데 이제 좀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뭐 등등등등이잖아요. 한국엔 컴퍼니는 지금 리딩 종목이에요. 네.
모르겠는데 월종 예전에 그때 저거 할 때 매도를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그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그때 설명드렸던 그 자리 있죠. 아까 거기서 한번 매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재매수가 들어갔죠. 네, 재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넘어가 주란 말이에요. 다른 쪽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삼전이고 하이닉스고 현대차고 간에 무조건 가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대형주 다 팔아먹고 나서 시장 올라갈 때 중소형주 안 가고 대형주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뭘 보고 가셔야 되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형주는 좋은 점이 뭐냐면 내려갈 때 많이 안 내려가요. 올라갈 땐 잘 올라갑니다.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시장의 상승권에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중소형주 패턴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소형주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거 가져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고가야 9,935원입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네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상 최고가야. 자, 커버드 콜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죠. 계속 줘. 네? 수익 계속 준다고. 분배금을 계속 줘요. 매달 줍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가면 이것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분배금도 올라가나요? 아니요. 안 올라갑니다. 그냥 수익률 1.4% 뭐 이 정도 계속 꼬박꼬박 줘요. 근데 여러분들 기초자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수익률을 계속 더 챙겨줄 거란 말이에요. 수익률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수익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더 사신 분들 지금 수익이 나왔겠네? 이것도 뭐 잘하면 10% 이상 나왔겠네요. 그죠? 여기 10%잖아, 10%.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횡보하거나 상승할 때 무조건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 분배금 받고 또 사고. 네. 분배금 받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팔아도 됩니다. 네. 팔고 또 사고가 아니라 분배금 받고 남은 거 있는 돈 해가지고 또 더 사주고 또 사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시면 된다고요? 레버리지. 자, 이 모든 게 다 뭐다?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내려올 때 사주는 거지. 이렇게 내려올 때. 시장이 바닥이다 생각될 때는 이런 걸 사주는 거야. 그럼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시면 연중 최고가야. 지금. 좋죠. 올해 들어서는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고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포트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그러면 자, 대형주가 있어. 대형주가 있는데 얘들은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뭐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한 상태야. 근데 아직 시장은 안 갔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본격적인 상승장 만난 적 있어요? 아직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지됐죠? 유지됐잖아. 얘네들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상승장 나올 때 얘네가 주인공이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얘네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네들 가지고 수익을 내주고 있으면 돼요. 재밌는 건 뭐냐?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지금 330조예요. 330조. 근데 뭐 미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미코는 시총이 얼마예요? 미코 팔아먹은 건가 이거 보자. 미코는 시총이 4,300억입니다. 지금 내려와서요. 4,300억. 여기는 330조. 네? 그러면은 얘가 암치 올라가도 얘는 한 100배 올라가도 100번 올라가야 되겠죠. 100번.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삼성전자에 맞다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10,000%가 올라가야지 삼성전자랑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얘네들은 시장에서 이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시장은 얘가 뭐 상한가를 가든 뭐 급등을 해가지고 뭐 200% 올라가 300% 올라가든 관심이 없어.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1% 올랐느냐 1% 내렸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5%다. 비중이. 근데 미코가 만약에 난 3%밖에 안 샀어. 근데 미코는 50% 수익이 났어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한 10% 칩시다. 그러면요. 3, 5, 15. 네?
이게 300만 원이고 이거 500만 원 칩시다. 네, 355. 그럼 얼마 수익이야? 355 150만 원 수익이야. 그럼 여기는 500만 원, 이거 50만 원 손실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게 수익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이런 놈들, 어차피 갈 것들, 상장 폐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더 떨어지지 않는 것들, 이제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들, 지금 뭔가 딱 트리거만 쏴주면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갈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유지하고 새로운 거 넘어가자. 돈이 없어? 그러면 이쪽에서 좀 잘라서 넘어오세요. 다 팔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좌 어떻게 됐어요? 잘 올라가고 있죠? 계좌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요즘에 팔아먹은 것들만 잘 팔아먹어도 지금 50%짜리가 몇 개입니까? 50%짜리가 몇 개야? 30%짜리, 40%짜리 몇 개입니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뭐 몇백 프로씩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요. 추세가 아주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거. 그런 거라면 괜찮아. 근데 저는 이렇게 진행하죠. 계속 올라가는 거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비중을 조금씩 실어준단 말이에요. 2번 사고, 3번 사고, 4번 사고 들어가죠. 그러면 비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단기 조정에 약간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서 밑에서 계속 사. 많이 올랐네? 내려갈 것 같아. 팔아. 밑에서 다시 사. 또 팔아. 이런 거.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놓쳐버린 거지.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2만원에서 25,000원까지 25% 수익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25%, 여기서 20%, 여기서 30%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버리게 되면 수익률이 이렇게 몇 번 거치다 보면 100%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손실이 있었던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익 나오면서 제거해주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계속 가지고 가셔도 돼요. 네. 계속 가지고 가셔서 언제까지 갈 것인지 지켜보셔도 됩니다. 근데 흐름이 바뀌게 되면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주도주가 바뀌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때 이런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요. 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 까먹었다고 또 난리 그러다 손절하고 난리 이렇게 되잖아. 안 팔아먹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갖고 가시면 돼.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도 안 팔아먹을 거야. 언젠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다 팔아먹었다 이거지. 안 팔아먹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면 돼.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것도 괜찮아. 팔고 다시 산다. 못 사면 망할 수 있죠. 근데 종목이 이거밖에 없냐? 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원칙,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팔았어. 수익률 30%, 40% 나왔어. 오, 괜찮아요. 98% 수익이 마이너스 10% 나왔으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배금이 많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콜옵션에 의한 부분들은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1. 몇 프로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초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은 늘어날 겁니다. 네. 분배금은 고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만약에 이제 분배금 잘 나와. 주가도 막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주가 상승하는 쪽이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분배금을 또 많이 책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옵션이기 때문에 네.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좀 변해가지고 뭐 100원이었다가 뭐 150원이었다 이렇게 변할 수는 있는데 글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커버더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기가 떨어져요. 네.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버드콜의 기초 자산은 코스피 코덱스 200이니까요. 이 코덱스 200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ETF 기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내가 처음에 나는 8,000원 샀지만 ETF는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0원 산 게 뭐 10,000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뭐 한 20% 수익 나왔다. 이 20%를 또 챙겨 먹을 수 있는 거죠. 요거입니다, 요거. 네. 그래서 요걸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분배금은 한 15에서 한 18% 정도 연간, 네. 한 달에 14 정도 나오니까 1.4% 정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리는 거는 이제 연간 이제 장이 좋을 때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요. 장이 만약 3,000 가고 3,500 가고 그러면은 커버드 콜 기조자산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뭐 2만 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 5, 60%, 네. 50% 이상만 먹으면은 이거 분배금하고 요거 수익률 50%하고 챙겨 먹으면은 네. 따뜻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손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복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손실이라면 물론 그냥 놔둬도 손실이 복구될 수도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포트를 교정해주면 바꿔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높은 곳에 있는 걸 자꾸 사. 여기서 자꾸 사요. 한국전력 좋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사.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10개를 사면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제한적일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력이 지금 3만 원인데 여기서 100%가 나오려면 7만 원, 6만 원을 가야 돼요. 6만 원이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여기요, 정고점. 못 가란 법은 없습니다. 근데 당장 갈 수 있겠느냐? 못 가겠지.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사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사는 거야. 2만 1,000원에. 그러면 이거는 50% 나오려면 3만 원만 가면 50%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4만 원 가면 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매수해라. 그런 데서 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간다라는 거가 되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를 잘 구성을 하시고 구축을 잘 하신 다음에 지금은 중소형주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거고, 대형주가 올라갈 것 같으면 대형주가 또 올라갈 때 수익을 내시는 거고. 아시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애매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이 나와도 근데 괜찮아. 조정 나오면 어때요? 이제 2,650 넘었는데, 저항 넘었잖아. 연중 신고가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올 때 누가 중심이 될 것이냐? 자, 지금은 수출주하고 내수주하고 완전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주가 올라가게 되면 수출주가, 대형주가 좀 주춤할 거야. 그러면 상승이 조금 둔화되겠죠. 대형주, 수출주가 올라가게 되면 내수주 쪽이 조금 줄어들면서, 또는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뭐 조방원 이런 쪽이 지금 뉴스에서 엄청 나오잖아요. 이쪽이 좀 쉬어가면 얘네들이 빵 치고 올라갈 거야. 왜?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서 시장을 더 끌어올릴 거란 말이죠. 지금은 대선 기대감도 있고, 대형주들,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관세에 대한 제동 걸리는 부분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 고성장에서 안정적인 건 체크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섞여 있잖아요. 증시는 내려간다기보다도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긴가민가 하시는 분 굉장히 많겠지만, 이제 지수가 정말로 3,000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렇다면요. 어떨 것 같아요? 불신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겠죠. 근데 그때가 되면 먹을 게 많지를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 많이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는 거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밑에서 고생을 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먹을 게 많이 생기는 거야.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시점부터는 매수를 해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오하고 들어가야죠. 장이 좋을 땐 다 같이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더 크게 올라갈 거야. 그 추세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초반에 아직 널려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 번씩 매수를 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저는 믿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벤트. 봄맞이 이벤트인가요? 네. 그거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내일까지니까 요거 이용하실 분들은 네, 꼭 한번 이용하시고 5월 30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니까 요거 보시고 자 2개월에 88만 원인데 서비스 10일 추가고요. 이 카드 결제하시면 3개월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 카드 결제는 고객센터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잘 이용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하세요. 이게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내일까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들 잘 해놓으시면 돼요.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시장이 상승할 때 다 끌고 올라가요. 예전 같은 때는 말이에요. 여기 2020년도 얘기해드렸지만 이 당시에도 그때도 말 많았어요. 네, 요때 우리가 자동차 이쪽 집중들 많이 했잖아요. 이때는 자동차 왜 사냐 뭐 그럼 뭐 화신 이런 거 있었어. 화신. 근데 화신 그때 가보세요. 그때는 현대모비스, 현대 뭐 등등 해가지고요. 2020년도 봐보세요. 요런 거 있었고 요런 거. 왜 이렇게 안 가나요? 또 사나요? 계속 네 기억나시죠? 이때 또 사나요? 또 화신입니까? 꽃씨는 언제 가나요? 그때도 불만 엄청 많았어. 아시죠? 꽃씨는 언제 가나요? 꽃신이 뭔가요? 화신이요. 그래? 그럼 나도 사야지. 물려가지고. 나도 꽃신 물렸고요. 뭐. 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이 나오게 되죠.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생이 좀 되더라도 매수해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신도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동차가 잘 불이 붙으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더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은 처음부터 밑에서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존버하세요. 밑에서 사가지고 들고 가세요. 장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장이 올라갈 때 데리고 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주행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사님 매일 아침 시황, 장중 시황, 마감 시황 겁나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주린이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히히읒.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 드렸잖아. 뭐 존버의 찬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노래를 존버의 찬가로 해드리겠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그 이야기는 방송이 끝났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